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석사과정 밟고 있는 지금 김채린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Finger Working Motion Editing with Contact Based Hand Performance라고 이제 Finger Working이라는 그 핸드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모션을 에디팅하는 기법이고요. 제가 이 논문을 읽게 된 건 현재 제가 지금 석사 연구로 진행 중인 연구가 Foot Contact Based Motion Synthesis라고 풋 컨택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이 풋 컨택트 정보에 맞는 모션을 합성해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인 이 해당 논문을 읽고 지금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논문은 스카 2012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키프레이밍 방식으로 풀 바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초보 애니메이터들에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방식으로 이제 오른쪽 그림들처럼 유저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인터랙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러한 방법 중에 핑거 워킹이라는 방식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핑거 워킹은 다음과 같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다리의 모션을 따라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손 이용해서 약간 사람이 직접 하는 것처럼 모션을 따라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논문의 목표는 이 핑거 워킹으로부터 풀바디 로코모션을 생성해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자들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모션을 표현하는지 스터디를 먼저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핑거 워킹 인풋에 따라서 모션 패스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또한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앞서 유저들이 손을 이용해서 어떻게 모션을 표현하는지를 유저 스터디를 통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스터디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페이스라고 해서 터치 센시티브한 테이블을 이용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스터디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인 프리폼 스테이지는 로코모션 타입의 이름과 짧은 설명이 모니터에 이제 나타나면은 유저들이 이걸 보고 해당 모션을 수행을 해보도록 한 단계고요. 그다음에 미믹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설명 대신에 짧은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은 해당 모션의 타입과 방향까지 스스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자유롭게 손을 이용해서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12명의 참여자들이 있었고 각자가 28개의 모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퍼바디까지 따라하려 한 결과도 있었고 방금과 같이 이제 한 손가락 하나만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손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측정 결과 모션 퍼포먼스에서 핑거 워킹이 사용된 확률이 73%, 그러니까 73% 정도가 이 수행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고 12명의 참가자들 중 11명이 한 번 이상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핑거 워킹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0.4점이 더 높았고 이를 택한 이유가 로코모션을 할 때 있어서 하반신의 모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었는데 손가락 하나만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핑거 워킹을 할 때 위에 어퍼 모션까지 직접 재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두 손을 이용해 가지고 모션을 재현해 본다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 그게 제일 많이 사용자들이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안 주고 그냥 손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모션을 표현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73% 정도의 결과가 전부 다 핑거 워킹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핑거 워킹을 손을 이용한 퍼포먼스 메소드 중에 가장 자연스럽고 편한 방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러한
컨택트 데이터를 이제 이 저자들이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컨택트를 비주얼라이즈를 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 번 이 시퀀스가 이 타원의 시퀀스가 한 번 찍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찍었을 때 약간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짚었을 때부터 뗄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원이 이렇게 일정하게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찍었을 때는 좀 많이 나타나다가 뗄 때는 이 영역이 조금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 이 빨간색이 이 타원들의 중심을 이렇게 찍어본 건데, 이 또한 스무스하지 않고 여기서는 되게 촘촘하다가 여기서는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 시퀀스가 일정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향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 컨택트되는 발의 개수도 측정을 해 보았는데, 위에 풀바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캡처, 앞서 말씀드린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이제 컨택트가 두 발이 다 있을 때가 2고 한 발이 다 있을 때가 1이고 0이 두 발이 다 떼어진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풀바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한 발만 이렇게 닿아 있는 경향을 많이 보이다가, 이게 지금 워킹을 나타낸 것이라서 넘어갈 즈음에 이렇게 두 발이 간혹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 프리퀀시가 좀 주기적으로 잘 일어나는 것을 반면 핑거 워킹 같은 경우는 이게 컨택트가 뭐 일정하지도 않고 뭐 0번 안 닿아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하면서 상당히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저자들은 이 핑거 모션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매핑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터디를 통해서 결론을 한번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핑거워킹은 풀바디 모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풀바디 애니메이션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방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유저 그 핑거워킹을 정확한 파라미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은 풀바디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는 뭐 다소 부정확한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매핑을 해주기보다는 이러한 모션이 들어왔을 때 특정 타입의 로코모션을 나타내자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이 저자들이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것을 오버뷰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유저가 이제 핑거 워킹으로 인풋을 주면은 이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모션 데이터들 중에서 이 발자국의 경향과 비슷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 찍힌 모양을 통해서 모션 패스를 찾은 뒤에 이제 그 모션 데이터 찾아낸 그 모션 데이터가 이 모션 패스를 따라가도록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결과인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피처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모션 이 풋 워킹 인풋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캡처해둔 모션 데이터 중에서 이러한 핑거 워킹의 경향과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 모션들을 피처 벡터라는 것으로 나타내서 네네네네네, 그 서페이스가 터치 센시티브라고 해가지고 누를 때 이런 것들이 측정이 돼서 값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핑거 워킹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를 다음과 같은 피처 벡터로 나타내고요. 이 피처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세 개가 컨택트 프리퀀시라고 해서 제가 앞서 그 익스플로레토리 스터디에서 보여드렸던 한 발로 이제 짚는 경향, 그다음 두 발로 짚는 경향,
그다음에 이제 발을 떼는 경향을 다 프리퀀시를 측정해서 앞에 3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로가 찍히면은 이 컨택트 사이의 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넣어줬는데요. 영상에서는 이 레퍼런스 영상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논문에는 이에 더해서 average velocity와 average stride frequency까지 추가해서 총 6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컨택트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션들이 쭉 있으면은 2발이 닿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걸 한 번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 모션 중에서 이렇게 2발로 짚는 경우, 그다음 한 발로 짚는 경우, 그다음 둘 다 뗀 경우, 이렇게 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핑거 워킹을 나타낼 때 2발로 짚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때는 한 발로 짚고, 그다음 뭐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경향성을 이해가 안 되셨나요? 네네네네. 네네네. 전체 모션에서 그러한 경향을 이제 프리퀀시로 나타낸 거. 이게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4개로 나타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벨로시티랑 스트라이드 프리퀀시까지 더해서 6개로 구성이 되었다고 논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특정 타입으로 이제 다 지정을 해서 워킹, 조깅, 뭐 러닝 이렇게 해서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없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모션을 프레임, 이게 이렇게 찍히는 거를 시간별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은 딱히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찍힐 때 시간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가 찍혔다, 2개가 찍혔다 이런 거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제가 영상에 PPT 안 넣었는데 30Hz로 관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계속해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인풋과 기존에 있는 모션 데이터들을 기존에 있는 모션 데이터들도 이렇게 피처 벡터로 저장을 해둬서 이 인풋과 가장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는 모션을 찾아서, 이거요? 아이고. 이게 이게 순서가 이게 아마 1, 2, 3이 아닐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2번째가 이렇게 그러니까 2발 처음에 이렇게 짚고 있잖아요. 짚고 있다가 이렇게 떼서 다시 짚으니까 이 시간이 좀 오래 측정. 네네. 네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워킹이 제일 비슷하다고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풋 워킹 디스턴스를 측정할 때 사람의 손가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손 크기에 따라서 손이 긴 사람은 넓게 찍히게 될 거고, 저같이 손이 짧은 사람들은 되게 촘촘하게 찍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모든 거리값을 그러니까 손가락 길이의 평균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길이를 잴 때는 처음에 이 모션을 수행하기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있으면 저러한 뎁스 이미지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 뎁스 이미지로부터 이제 말릭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개발한 그 바이너리 이미지를 뽑아내는 방식을 통해서 손가락의 윤곽선을 뽑아낸 뒤에 다음과 같이 길이를 측정한 후 이 2개의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2개의 길이를 평균값을 낸 것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이제 피처 벡터에 들어가는 컨택트 투 컨택트 디스턴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측정할 때는 이 저자들이 이제 직접 개발한 패스 이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법은 이제 closest points of
어프로치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이 컨택트 포인트들에서 다음과 같이 P와 Q라는 두 개의 컨택트 포지션이 주어지면은 E로부터 횡방향의 벡터를 이렇게 디렉션을 그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저자들이 이 U의 길이와 V의 길이가 같다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에다가 T라는 이 P와 이러한 값들에 관련된 T라는 값을 곱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포지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이제 클로지스트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각 포지션마다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다 측정을 하게 되면은 C2의 큐빅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모션을 예측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패스를 구하고 나서 이 초록 점들 사이의 거리를 컨택트 투 컨택트 디스턴스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방향은 잠시만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방향은 잠시만요. 어디 갔지? 방향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이 클로지스트 포인트의 그 뭐지? 이 법선 벡터라고 하나? 이 노말 네. 네. 이거 이 발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딱히 안 나와 있고, 근데 이 경로를 측정할 때는 이 값의 포워드 방향만 고려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니까 이 직선을 다 그은 다음에 평균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근데 포인트가 이렇게 찍히니까 포워드 벡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 네? 저 완벽하게 찍으면 좋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찍을 수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면 네. 네네, 두 개의 거리는 평행하다고 봐두고. 아, 이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평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를 뭐 평행하게 해주는 알고리즘을 또 따로 써가지고. 네. 네. 뒷걸음질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꺾일 때요. 꺾일 때 여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렇게 측정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음, 그럼 여기서도 그냥 포워드 방향만 뭐
사용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러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그 영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긴 했는데 이제 그 퍼포먼스 스터디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주기도 하고 아예 안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을 주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고 지금은 그냥 이 제일 처음에 했던 스터디에서 나온 컨택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특정 발을 여기 논문에서 특정 발을 컨택트를 계속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겠지라고 그냥 가정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보정하는 방법도 어펜딕스에 나와 있긴 했는데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풋 컨택트들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이들의 수직 방향으로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측정한 뒤에 다음과 같이 패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패스를 구하고 나면은 이제 앞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찾아낸 데이터를 이 패스에다가 매핑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캐노니컬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캐노니컬 애니메이션이 사이클릭한 짧은 모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편집한다고 하는데 이때 유저 인풋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컨택트랑 발을 1대1로 매핑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 앞선 스터디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대1 매핑이 아닌 다음과 같이 패스에다가 이 모션을 매핑시키는 방식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인풋을 뭐 제스처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패스 베이스 에디팅을 할 때는 이 본 저자들이 2011년에 낸 기술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뭐 핸들을 뭐 이 모션 패스에다가 맞게 이 모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모션 데이터들을 이 패스로 뭐 매칭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캐노니컬 애니메이션을 이 패스에 맞게 다음과 같이 변형시켜서 최대한 패스를 따라가도록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때 이 캐릭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유저마다 앞에서 손가락 길이를 쟀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다리 길이를 손가락 길이에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 스케일링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1대1로 매핑하는 게 아니라서 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당 핑거 워킹이다 싶으면은 그냥 그 워킹 동작을 그냥 그 패스 길이만큼 뭐 적당하게 루핑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행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찍을 때 속도를 다르게 하게 측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진다고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런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정한 속도에서 계속, 그러니까 로코모션 타입을 정해두고
수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입을 정하려고 컨텍스트를 측정을 한 것 같고요. 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길 따라서 그 타입의 모션을 그냥 재생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찍는 거랑 캐릭터가 실제로 발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랑 개수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결과 영상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지만 캐릭터가 이 개수만큼 발을 찍고 있지는 않아요. 다릅니다. 네? 뭐가요?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찍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 이렇게 로봇도 아니고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찍고 떼는 데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냥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네네네네네네. 저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네? 오, 오. 는 뒤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힘드네.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데 첫 번째 프리폼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화면에 디스크립션을 주고 이제 로코모션 타입을 수행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수행을 측정했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상훈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레인을 줘요. 그럼 이 레인을 따라서 그 해당 타입의 모션을 수행을 해봐라 라고 측정을 하는 단계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측정을 했고요. 이때 사용된 모션은 이제 사이클릭한 로코모션 5개인 워크, 조그, 런, 스니크, 마치 5개를 사용했고 논 사이클릭한 모션 중에서 점프, 그다음 쇼트 점프, 롱 점프 3개를 했고 직진과 45도 턴, 90도 턴, 180도 턴에 대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클릭 같은 경우는 이게 모션을 무한정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션도 어느 순간은 끊길 텐데 이 끊긴 지점과 처음 지점이 다시 연결이 될 수 있으면은 사이클릭한 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프는 점프 오. 좀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논사이클릭 하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네? 네. 넘어가도 됩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휴. 네, 그래서 이제 이 퍼포먼스 스터디 할 때는 앞에서 테스트한 사람들과 다른 피실험자들 8명을 섭외를 했고요. 각자 21개의 모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확도는 62%에서 74%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측정이 되었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그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즉 그 길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노멀라이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직접적인 앱솔루트 패스를 측정한 것보다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한 1, 2% 정도 애큐레시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그나 마치나 스니크 같은 좀 애매한 표현들은 정확도가 좀 다른 동작들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 수행 결과를 유저들이 보고 얼마나 자신의 퍼포먼스와 만족하는지를 평가를 해본 결과 이제 5점 만점에 4.67점으로 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자기가 수행한 것보다 애니메이션이 조금 빠른 것 같다, 아니면 자기가 수행한 것보다 애니메이션이 조금 느린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줘서 이들이 이제 측정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수행 결과보다는 조금 더 빨랐다고 합니다. 네. 네. 길고 긴 여정을 돌아. 앞서 이제 제가 아까 컨트리뷰션 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들은 이제 유저 스터디를 먼저 수행을 함으로써 핑거 워킹이 이제 자연스럽고 좀 뭔가 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고 좀 편한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임을 측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스처럴 퍼포먼스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피처를 통해서 모션을 분류를 했고 모션의 패스를 구해서 이를 이용해서 모션을 편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유저 스터디에서는 피처 벡터를 이용해서 모션을 분류했을 때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결과 애니메이션이 유저의 퍼포먼스와 잘 맞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이제 리미테이션으로는 풀바디 에디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풀바디 에디팅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펄바디를 고려한 것 같아요. 논문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이 저자들이 슬라이드에 저렇게 적어놨길래 제가 예측해본 결과 앞서서 이제 로얼바디 애니메이션만 고려를 했고 어펄바디 애니메이션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제 풀바디 에디팅을 리미테이션으로 건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밍 같은 경우도 아까 1:1 매핑으로 안 하니까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빨리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퓨처워커로 참 많은 거를 제시를 해줬는데 다른 손 컨택트 정보를 다른 거를 넣어 본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모션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러한, 아니면은 좀 더 스마트폰 스크린에서 러닝머신 방식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손까지 이용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퓨처워크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 질문? 네. 네.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 부분이요? 이제 그 모션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아까 피처 벡터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모션을 찾는 방식 중에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션을 파인딩 할 때 KNN도 써보고 마할, SVM 이런 것들을 써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62%에서 74%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고, 이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뭘 썼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할은 좀 낮고 KNN7은 좀 높고, KNN7 제가 저거를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KNN7이 그 K를 7개로 측정을 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개 찾아가지고 뭔가 평균 낸 거 아닐까요? 모션을? 그러니까 모션들, 이렇게 워킹도 아까 앞선 데이터가 워킹도 하나만 데이터를 넣지는 않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넣었을 테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걸 측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는 세그멘트를 아마 안에서 넣을 걸로 생각이 될까요? 세그멘트를 했다는 표현도 없었지만 이 핑거 워킹의 경향성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세그멘트는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잘못 분류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모션 타입 같은 경우는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자들이. 음, 그러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네. 따로 하지 않고 액큐레시만 측정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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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언급이 돼 있진 않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측정이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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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타입을 먼저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퍼포먼스 스터디 할 때 타입을 먼저 유저에게 보여주고 이를 수행을 해보도록 했는데, 이 결과가 그 타입과 일치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디스크립션을 줘요. 그 로코모션 타입을 이러한 로코모션 타입을 수행해 보세요라고 디스크립션을 주면은 유저가 이제 핑거 워킹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모션을 찍어 보겠죠. 그랬을 때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모션 데이터를 찾잖아요. 앞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그게 그 뭐지 제시된 디스크립션과 일치하는지 이 여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두 개가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요게 절대값, 그러니까 그 아까 패스를 측정을 할 때 그냥 측정하는 방식이고, 그거를 이제 손가락 길이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그래프입니다. 네. 네. 영상은 네 가지인데 논문에서는 6가지라고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시티랑 스트라이드 프리퀀시까지 네, 넣어가지고 6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영상에서 왜 4개만 나타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글쎄 저는 잘 타이밍도 체크를 안 한다고 했으니 타이밍 정보도 안 들어갈 것 같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벨로시티를 측정은 아마 이게 이 찍히는 속도가 있지 않을 거예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측정은 되는데 그거랑 1대1로 매핑을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지는 않았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타이밍, 이 발 찍히는 거에 다리 하나를 이렇게 매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워킹 모션이구나 하면은 그냥 패스에다가 워킹 모션을 그 길이만큼 그냥 순환을 해서 재생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네. 애니메이션 생성이요? 그거는 그 저자들이 2011년에 쓴 기술을 써가지고 패스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맞추는 방식으로 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더 있나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